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침 저녁 무척 차가워졌죠. 자, 이러한 날씨에는 생활 리듬도 조금씩 바뀔 수 있고요. 무엇보다 무의식 중에 자세가 좀 구부정해지기 쉽습니다. 아울러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허리나 목에 부담감도 쌓일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변화하는 시점에 올바른 척추 건강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술 대신 미리 비수술 치료법으로 통증 완화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환절기 추위로 인한 척추 통증, 그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통화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평소 허리나 목 통증 혹은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권중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용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한 다양한 고민 저희가 조금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해서 원장님과 말씀 나눠봐야 되는데요. 우선 원장님, 우리의 몸의 이제 기둥 아니겠습니까? 척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하면 우리 몸통이 이제 대들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굵고 길다란 뼈로 돼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쉬우신데요. 네. 그렇지 않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벽돌 같은 뼈들이 위아래로 층층이 쌓여서 이제 기둥 구조를 이루고 있고 네. 이 위아래 척추뼈 사이 마디마디에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구조물이 끼어 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이제 척추뼈에 가해지는 충격도 완화시켜주고 척추뼈가 앞뒤 옆으로 이제 굽어질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예. 오른쪽 그림은 척추뼈의 이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척추뼈 중앙에는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공간을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네. 뒤에서 말씀드릴 척추관 협착증에 나오는 척추관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작은 뼈가 쌓여서 이제 척추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자, 원장님, 척추 질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대표적인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디스크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는 이제 엄밀히 이제 병명은 아니고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구조물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디스크는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외상이라든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 껍질이 손상이 되면 이제 껍질이나 내용물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이제 신경을 압박해서 이제 자극을 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통증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좀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허리뿐만 아니라 이제 통증이 엉덩이, 다리까지 타고 내려가거나 다리가 이제 저린 증상이 동반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허리가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허리나 하반신이 이제 뻐근하게 불편하거나 무거운 느낌, 눌리는 느낌도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네.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말씀드렸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지 척추관이 이제 좁아져서 이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이제 디스크 돌출 외에도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뼈라든가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전반적으로 눌린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네.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엉치 통증, 이제 다리 통증, 이제 저림감을 꼽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특징적으로 오래 걷지 못하시고 이제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허리를 좀 구부정하게 쉬시면 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발바닥이 시리거나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는 느낌, 감각이 이상한 것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척추 질환,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좀 다양한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요. 원장님, 무엇보다 자가 체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스스로 척추관 내가 협착증인지 알 수 있게 체크할 수 있는 다양한 좀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런 어떤 증상이 있으면 꼭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진다거나 일어날 때는 힘든데 조금 움직이면 풀리는 느낌이 드시거나 오.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또 이제 좀 쪼그려서 앉는 게 편한 증상, 그리고 다리가 쥐어짜듯이 이제 아픈 증상도 척추관 협착증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한 번쯤 척추관 협착증 의심해서 병원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젖힐 때 통증 나타나시고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 그렇게 힘든데 조금 움직이면 부드러워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허리의 직접 통증은 아닌데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졌다, 이 부분도 역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 그렇다면 척추 질환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그 정도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원장님 치료 방식 좀 달라지겠죠? 네. 허리 통증은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입으로 복용하는 진통소염제나 신경통 약과 같은 이제 약물 치료랑 함께 운동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고요.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도 증상 완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사요법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 이제 주사를 놓는다 하더라도 이제 종류가 다 다양하거든요. 이제 관절 주사라든가 신경 주사, 이제 증식 주사, 신경성술 다양한 주사요법이 있고, 이런 주사 치료로도 통증 완화가 되지 않을 때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채소침습 또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기존의 절개를 크게 해서 이제 뼈를 제거하거나 척추 마디를 이제 고정하는 유압술 등을 이제 고려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네. 자,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수술 치료법,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치료는 주사 치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가운데도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의 이제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인대나 힘줄은 이제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이제 소량의 약물을 주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4주 간격으로 해서 6회에서 10회 정도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우선 주사 치료니까 간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외에 어떤 특징 또 장점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라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이제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특별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합병증도 이제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대체로 이 증식 주사 치료를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증식 주사로 실제 치료되신 분들의 사례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만성적으로 허리 아프셨던 우리 77세 어머님께서 증식 주사로 잘 치료가 되셨네요. 네, 77세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머님 MRI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일 왼쪽 사진 보시면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인데 디스크 두 군데가 경미하게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은 이제 신경이 디스크로 얼마나 눌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게 신경이 이제 심하게 눌려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를 이제 3회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허리 통증이 없어지셨고, 주사 치료 종료하고 9개월 시점까지도 통증에 재발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도움 드려봐야 될 텐데요. 자, 만약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 하시는 분들, 걸을 때 아프다가 잠깐 앉아 쉬면 나아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많아요. 예, 대강 몇
예, 몇십 대, 이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어머니 60대, 70대 어느 정도 되세요? 아이고, 70대 넘었지요. 넘으셨어요. 그럼 70대 후반 정도이신 우리 어머님이시고요.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어디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디가 아이고.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협착증으로 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요. 네. 아이고. 어머니 수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건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1년 수술하셨어요? 오래되셨네요. 예. 네. 그럼 수술하고 한동안 괜찮다가 이제 비교적 아니요. 최근에. 네. 수술해도 계속 아팠어요. 계속 허리가. 아팠는데 20년 동안 계속 지내셨어요, 어머니? 예, 이제 뭐 2번이나 해서 못 온다고 그래갖고. 어머니, 혹시 무슨 수술하셨는지 이렇게 나사못 박는 수술하셨어요? 네, 나사 많이 박았어요. 2번이나. 2번 박으셨고요. 어머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통증은 어떻게 조절하고 계셔요? 조절을 못하고 밤에도 아프고 낮에도 아프고 계속 아파요. 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약물 주사 치료도 받아보셨고요, 어머니. 다 해도 안 돼요. 다 해도 안 되세요. 네. 혹시 어머니 그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아프신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원인이 뭐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들으셨어요? 들었는데요. 네. 새로 그렇게 해서 꽉 묶어놔서 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말해요. 고정을 해서 아프실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네. 어머니 혹시 허리 몇 마디 고정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몇 마디가 아니에요. 그건 잘 몰라도 처음에 한 번 하고 네. 또 거의 10년 있다 또 한 번 하고 10년 있다 한 번 더 하시고. 나사모 몇 개 박았다 이런 거 기억하셔요, 어머니? 나사못이요? 네네. 나 그 기억은 못한데 어머니 혹시 최근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뭐 엑스레이라든가 뭐 MRI 이렇게 허리 사진 찍어보지는 않으셨어요? 이거 봤죠. 수술한 이거 부위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하시던가요? 예. 그래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예, 뭐, 그 특별히 뭐 저기 할 것은 없다고 수술 다시 한다니까 다시 하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어머니 일단은 수술하시고도 계속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도 계속 아파요. 그러세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제가 사진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증의 원인을 딱 말씀만 듣고 짚어내긴 어렵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허리가 이제 협착증이라든가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게 이제 여러 마디가 안 좋으신데 이제 네네. 몇 마디만 아마 수술하신 경우에 이제 그게 남아 있는 다른 마디 때문에 이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놓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유압술이라고 해서 뼈 위아래 뼈를 같이 한 덩어리로 굳히도록 하는 이제 유압술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뼈가 이제 잘 붙지 않아서 수술하고도 네. 이제 통증이 계속 되셨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야, 아니면 어머니 허리 말고 엉덩이도 많이 아프신가요? 아주 엄치가 많이 아프고 쥐나고 막 그래요. 다리도 쥐가 많이 나세요? 예. 어머니 그래서 최근에 MRI랑 CT는 안 찍어보셨어요? 이거 봤는데 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냥 그 똑같다고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네. 어머니 그래서 만약에 수술한 부위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신경이 여전히 눌려 있는 게 덜 눌리는 게 완벽하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신 경우에도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좀 계속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수술 한번 했던 마디를 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그것 네. 때문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제한이 많다 그러면 했던 부위를 절대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그러네요. 조금 그래요.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면 최근에 받으셨다 그러시면은 이제 또 치료해 주신 선생님도 잘 보시겠지만 다른 선생님 네. 의견도 한번 들어봐서 진짜 아픈 네. 원인이 뭔지 한번 그 다양한 선생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근데요. 네. 허리 수술한 가운데가 네. 위에 아래 따져서 가운데가 그렇게 많이 그 자리만 더 많이 아프고 네네. 또 시큰시큰해요. 그러세요. 허리도 네. 엉키고 그래 시큰거려요. 아이고, 그 수술하시고 증상이 좋아지셨어야 되는데 고생을 너무 오래 하셨네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네. 수술 안 좋아져서 네. 퇴원도 안 하고도 네. 그 꼬리뼈에다가 네. 뭐 넣어갖고 그냥 머리 끝까지 그 넣어서 무엇을 시술을 했어요. 네네. 꼬리뼈에 넣어갖고 네네네. 그랬는데 그냥 막 온 몸이 다 불나게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는 네네.
그런 거 시술을 했는데도 안 좋아져요. 3번이나 했는데도. 3번 하셨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으셨어요? 아유. 예, 네,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허리 사진을 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찍어봐서 수술한 부위는 완벽하게 문제가 잘 해결이 됐는지 뼈끼리 잘 굳은 유압이 잘 됐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남아있는 다른 디스크나 협착증은 없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통증의 원인이 지금 안 잡혔다 볼 수 있겠죠. 네, 말씀 듣기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들으셨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일단 원인을 찾게 되면 원장님 충분히 호전이 가능할까요? 원인을 이제 특별히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 그걸 해결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 원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치료하셨던 것들 그리고 정밀 검사 받으셨던 기록들 잘 챙기셔서요. 또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치료 방향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잘 안 나아질 때는 원장님 2분, 3분 선생님과 함께 의논해 보시라 이런 것도 많이 권해드리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